누군가가 여러분한테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쌤송의 중국어 문법 나한테 땡땡땡.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중국어의 목적어 그리고 중국어의 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목은요 나한테 땡땡땡 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땡땡땡 뭐 이렇게 놨는데요, 뭐 나한테 다음에 올 수 있는 말 몇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나한테 말해, 나한테 이야기해 라는 말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나한테 전화해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한테 말해,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알려줘. 한국어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중국어로 바꿀 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다 똑같지만 중국어에서는 다르게 표현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 동요를 하나 듣고 시작할게요. 동요 제목은 老鸡说小鸡라는 제목입니다. 老鸡说小鸡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요 들으시면서 가사의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들어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저런 뜻이구나, 우리말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들어보셨죠?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돼서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노트나 연습장이 있으시면요 그 옆에 적어가면서 우리말로 해석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석해 놓은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잘못 해석했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일단 저는 해석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틀린 거를 맞춰보겠습니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해석되셨어요? 일단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줄로 갑니다. 我叫你唱歌歌歌我叫你唱歌歌歌 예, 요것도 해석하세요. 우리말로 직접 적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떤 부분이 틀렸구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我叫你唱歌歌歌 자, 마지막 줄입니다. 你偏要唱叽叽叽你偏要唱叽叽叽 네, 요것도 해석을 직접 우리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적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물론 중국어로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한자 없습니다. 쓰실 수 있도록 한자도 많이 연습하세요.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제가 이 동요를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듣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은 학생들이 좀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해요. 일단 여러분들께 많이 나오는 잘못된 해석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를 해석하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너 이 바보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좀 이따가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我叫你唱歌歌歌. 요거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너한테 끄끄끄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노래하라고 시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我叫你唱歌歌歌. 마지막 줄이에요. 你偏要唱叽叽叽. 너는 기어이, 기어코. 여기서偏하는 얘기는 기어코, 기어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기어이 찌찌찌라고 노래하는구나.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합니다. 너 이 바보야. 내가 너한테 끄끄끄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너는 기어이 찌찌찌라고 하는구나. 해석 괜찮아요. 의미 전달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딘가 어색해요. 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 어색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老鸡说小鸡라는 말을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맞나요? 老鸡说小鸡라는 말은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 맞잖아요. 수어가 말하다고요. 늙은 닭이 나오고 샤오지가 나왔으니까 늙은 닭이 말한다 새끼 닭한테 틀리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른 문장을 가지고 좀 비교해 볼게요.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라는 말 중국어로 만들 수 있으세요?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혹시 他说我라고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他说我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를 老鸡说小鸡라고 한다면은 그가 나한테 말을 한다 라는 말도 他说我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라고 할 때 他说我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네, 他跟我说라고 얘기를 해요. 跟이라고 하는 전치사,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하는데요. 说가 跟이라고 하는 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他跟我说, 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老鸡说小鸡라는 말도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미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이것도 좀 바꿔봅시다. 이 늙은 닭이라고 했는데 老鸡를 늙은 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어미 닭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小鸡라는 말도요. 새끼 닭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가 새끼 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병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미 닭이 새끼 닭한테, 아니지, 병아리한테 말한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미 닭이 병아리에게 말한다. 여기서 어미 닭을 그냥 老鸡로 합시다. 그리고 병아리는 小鸡라고 해요. 老鸡说小鸡가 아니고 좀 전에 他跟我说라고 했던 것처럼 跟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老鸡跟小鸡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老鸡跟小鸡说, 어미 닭이 병아리한테 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老鸡说小鸡는 무슨 뜻일까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你这笨东西. 笨东西 하면은 바보야, 멍충아 라는 얘기예요. 이笨东西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너희 바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좀 추측해 봅시다. 老鸡 어미 닭이 小鸡 병아리에게 你这笨东西, 너희 바보야 라고 말한다 라고 해석하지 말고 다른 낱말 뭐가 있을까요? 너희 바보야 라고 욕합니다, 꾸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은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꾸짖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요 你这笨东西가 없어도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说라는 낱말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꾸짖다가 나오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说는요, 말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요, 说 다음에 사람이 목적어로 직접 나오는 경우에는요, 说는요,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뜻이 돼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라고 할 때는 跟과 같은 전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낱말마다, 동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동사는 목적어를 직접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동사는요, 목적어를 2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낱말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일일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배웠잖아요.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문장을 하나 외우면서说 다음에 나오는 요 小鸡가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꾸짖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알아나가면 됩니다. 자, 说 다음에 사람이 오는 예문 몇 가지만 볼게요. 妈妈又说我了. 妈妈又说我了.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엄마가 또 나를 말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요. 엄마가 나를 또 꾸짖었습니다. 엄마한테 또 꾸지람 들었어요. 이런 얘기할 때 妈妈又说我了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妈妈又说我了. 说라는 동사 다음에 我와 같은 이런 사람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은 꾸짖다, 나무라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또 하나 볼게요. 你别再说我懒了. 你别再说我懒了. 懒하면은 게으르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더 이상 나 게으르다라고 욕하지 마세요. 나 게으르다고 더 이상 이렇게 꾸지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 쇼라는 동사의 용법에 대해서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동요로 돌아가서 이 동요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 라는 말을 늙은 닭이 새끼 닭한테 말한다. 너희 바보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해석이 됩니다.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 바보야 라고 엄마 닭이 병아리를 꾸짖습니다 라고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해 놓은 것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순 좀 바꿔도 괜찮아요. 엄마 닭이 어미 닭이 병아리를 꾸짖어요.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야, 이 바보야 라고 엄마 닭이 병아리를 꾸짖어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说라는 말 해석됐고요. 笨东西, 요 뒤에 나오는 요게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我叫你唱歌歌歌. 내가 너한테 끄끄끄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叫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노래하라고 시켜요. 뭐라고 노래해요? 끄끄끄라고. 근데요, 닭이 끄끄끄라고 울어요? 아니죠. 닭은 꼬끼오라고 울어요. 의성어나 의태어는요, 중국어 소리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완전하게 바꿔줘야 돼요. 자, 이 부분도 끄끄끄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꼬끼오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라는 식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꼬끼오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너는 기어이 찌찌찌라고 노래하는구나. 你偏要唱 찌찌찌. 근데 여기서도 이상하죠. 이 병아리가 찌찌찌 하고 울어요. 우리는 병아리 소리를 뭐라고 하죠? 삐약삐약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도 찌찌찌 대신에 너는 기어이 삐약삐약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바꿔줘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을 찾아서 해석해 주세요. 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老鸡说小鸡你这笨东西我叫你唱歌歌歌你偏要唱叽叽叽. 이걸 동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멜로디 따라서 불러도 보세요. 중요한 거는 멜로디 없이 정확하게 성조를 지켜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있죠? 나한테 땡땡땡 했었는데요. 나한테 말해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말하세요.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你跟我说吧. 나한테 말하세요. 你跟我说吧. 说라는 동사 앞에 건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고 전치사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으로 跟我跟他라는 말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됩니다. 你跟我说吧. 나한테 말해 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화하세요. 给我打电话. 你给我打电话. 여기서는 나한테라는 뜻으로 给我를 썼네요. 그죠? 你给我打电话 해도 되고요. 어순을 좀 바꿔도 괜찮아요. 你打电话给我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말해 라고 할 때는 你跟我说吧. 你跟我跟이라는 낱말을 썼고요.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할 때는 你给我打电话 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말도 있죠. 나한테 알려줘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주다라는 동사 告诉라는 말이 있습니다. 告诉. 근데요, 이때는
건워 가오수라고 해요? 아니에요. 가오수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를 취할 때 개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오수워 하면 돼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가오수라는 낱말이 우리말로 읽으면 고소예요. 고소하다 할 때 고소.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하고 피고인 원고하는 고소입니다. 그래서 가오수워 하면은 나를 고소하세요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가오수워는 나에게 알려주세요고요. 고소하다라고 할 땐 가오 한 글자만 씁니다. 我告你啊,你小心啊. 너 조심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我告你,你小心.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告诉我는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나한테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你跟我说吧,给我打电话,告诉我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물론 요거 표현 말고도요,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라는 표현,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좀 전에 동역 속에서도 하나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我叫你唱歌歌歌 라고 할 때, 叫자가 사역동사로 누구누구한테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꼭끼오라고 노래하라고 시키는데 라는 식으로 叫자도 누구누구한테라는 뜻이 있습니다. 我叫你唱歌歌歌 내가 너한테 시키다, 노래하라고 시키다 라는 뜻으로 我叫你唱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가 이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가오수라는 동사 기억나세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동사 있었죠.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你告诉我电话号码 라고 얘기합니다. 你告诉我电话号码 가오수라는 동사는요, 我라는 목적어, 电话号码라는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你告诉我电话号码,你告诉我电话号码 이때 我자는요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电话号码 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 电话号码는 뭐예요? 직접 목적어입니다. 告诉라는 동사는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이와 같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뭐를 가르쳐주다, 알려주다 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나에게 전화번호, 나 전화번호 두 개가 왔죠. 그러면은 나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주세요 한다면은 나 중국어 두 개의 목적어가 오죠. 가르쳐주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教도 역시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합니다. 他教我汉语 그는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는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다 라는 식으로 또 두 개가 올 수 있죠. 他给我礼物了 걔가 나한테 선물 줬어요 라는 얘기죠. 他给我礼物了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뭐를 빌려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다 라는 식의 동사들도 이중 목적어를 취합니다. 告诉 알리다, 教 가르치다, 给 주다. 그 다음에요, 뭐 빌리다도 있고요, 돌려주다가 있죠. 돌려주다, 快点还他钱 걔한테 빨리 돈 갚어, 걔 돈 빨리 돌려줘 라는 뜻으로 还 돌려주다라고 읽어요. 돌려주다는 还이라고 읽어요. 还이라고 읽지 마세요. 그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还他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告诉我 있었죠. 그 뒤에 다른 목적어도 써봅시다. 告诉我电话号码 해도 되고요. 告诉我你的名字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눈에 보이세요? 좀 진하게 해드릴까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教 가르치다, 给 주다, 还 돌려주다, 告诉 알리다 라는 이런 동사들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합니다. 说라고 하는 낱말은요, 직접 목적어를 취할 때 하나만 취하죠. 사람을 취할 때는 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꾸짖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라고 할 때는 跟 누구누구 说 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문법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老鸡说小鸡 외워버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저는 문법 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법을 알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초 과정에서는 문법 모르고 그냥
그냥 라오지 쇼小지 노래 부르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요 동요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라오지 쇼小지 니这笨东西 야, 이 바보야 라고 엄마 닭이 병아리를 꾸짖어요. 我叫你唱歌歌歌 내가 너한테 꽃기호라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你偏要唱叽叽叽 너는 기어이 삐약삐약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笨东西라는 요 문장을, 요 낱말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东西라는 낱말 아세요? 东西 물건이란 뜻이에요. 这是我的东西 이건 내 물건이에요. 那是他的东西 그건 제 물건이에요. 그 사람 물건이에요. 라는 식으로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음식을 나타내기도 해요. 你最爱吃什么东西? 你最爱吃什么东西?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你吃什么东西? 너 뭐 먹니?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东西는 음식 또는 물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질문한다고 칩시다. 请问你是不是东西?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옆에 노트에다가 대답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请问你是不是东西? 해석을 하면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당신은 东西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제 중국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끔 저를 놀리기 위해 갖고 좀 엄한 질문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东西에 대한 해석을, 东西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중국어 유머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인 선생님이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什么是东西? 东西가 뭐죠? 뭐가 물건이에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학생이 대답합니다. 桌子是东西, 椅子是东西, 我是东西, 你是东西.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탁자는 물건이고요. 의자도 물건이고요. 저도 물건이고요. 당신도 물건이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와, 제 물건이야 하면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뭔가 잘할 때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놀랐어요. 아, 부대.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학생이 对不起, 你不是东西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을 동시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틀렸어 라고 하니까 미안해요. 그럼 선생님은 물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对不起, 你不是东西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更不对了, 不能说你不是东西, 这是骂人的话. 更不对了, 더더욱 안 돼요. 그거 더 틀려요. 不能说, 말할 수 없어요. 你不是东西, 你不是东西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这是骂人的话. 이건 사람 욕하는 말이에요. 자, 중국어에서요. 사람한테 东西라고 하면 욕이 됩니다. 你不是东西 하면은 너는 물건도 아니야 라는 뜻인데 이거는 심한 욕이에요. 인간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 욕이라고 하니까 학생이 다시 얘기합니다. 那么你到底是不是东西? 如果是东西,你是什么东西?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물건이면 당신은 무슨 물건이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는 다 욕만 나왔습니다. 你是什么东西? 이것도 욕이에요. 당신은 물건이에요? 해도 욕이고요. 당신은 물건이 아니에요? 라고 해도 욕이 되고요. 너는 무슨 물건이야? 라고 해도 욕이 되는 겁니다. 你到底是不是东西? 넌 도대체 물건이 아니야? 이것도 욕하는 어감입니다. 如果是东西,你是什么东西?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놈이야? 라고 할 때 你是什么东西?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놀라서 얘기합니다. 不行,你是什么东西也是骂人的话. 안 돼요. 你是什么东西? 너 무슨 물건이야? 라는 이 문장도 역시 骂人的话, 사람을 욕하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학생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이제 어리둥절하는 이런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 东西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욕이 됩니다. 你是东西 해도 욕이 돼요. 你不是东西 해도 욕이 돼요. 你是什么东西 해도 욕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거 있었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보통 我不是东西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신을 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웃으면서 那你呢? 你是不是东西啊? 하는 식으로 다시 그 질문을 돌려주든지 아니면은 哎呀你骂我呀? 당신 저 욕하시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请问你是不是东西? 라고 했을 때 절대 동시다 아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돌려주든지 아야 니 마워야 어? 하는 식으로 싹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됐죠? 자, 笨东西 하면 뭐예요?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의 욕이 됩니다. 오늘 동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